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2020년 10월 30일 김정기의 3분 토크 제49회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유명희 WTO 사무총장 선거에 패배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WTO 의장단이 지난 10월 28일 최종 라운드 선호도 조사, 즉 164개 회원국 중에서 응고지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가 104표, 유명희 후보가 60표를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이지리아의 오콘조이 웨알라 후보를 정하는 컨센서스, 즉 의견 일치에 의한 합의죠. 컨센서스 과정을 거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에 패배한 유명희 후보가 자진 사퇴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11월 9일 단수 후보가 된 오콘조이 웨알라를 만장일치로 사무총장으로 선출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막판에 유명희 후보 지지로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게 됐습니다. 회원국들의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유명희 후보가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막판 반전을 노릴 수 있겠지만 상황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패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와 관련하여 유명희 후보가 국제적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열세였습니다. 역대 WTO 사무총장은 장관에서 총리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강요급 인사로 경력이 아주 화려하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을 해서 국제적 명성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콘조이 웨알라는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거쳐서 MIT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전형적인 수재로 나이지리아에서 8년간 외교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을 역임을 했고요.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라고 합니다. IBRD 사무총장, 세계 백신 면역연합 이사회 의장을 거쳐서 세계은행 부총재로서 세계은행 총재 선거에서 김용과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는 신인도가 아주 높은 거물급 인사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유명희 후보는 상대적으로 체급이 아주 약합니다. 유명희가 한국 기준으로는 슈퍼 엘리트지만 국제사회에서 무게 비중이 전혀 없는 무명에 가까운 인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하여대 영문학과와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쳐서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전문가로 커리어를 쌓았다고는 하지만 2017년 2급 공무원인 산업부 통상교섭국장, 2018년 1급 공무원인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2019년 차관급 공무원인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이 되었으므로 최근까지 지도자 스펙보다는 3년에 걸쳐서 실무총괄형 스펙을 주로 쌓았던 셈이므로 세계무역 관련 사법부 역할은 기본으로 하겠지만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으로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죠. 국제기구 수장을 뽑는 선거도 일종의 전쟁이라 사전에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여기에 따라서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희를 WTO가 소재하고 있는 주 제네바 대사로 임명을 해서 짧게라도 대사급 외교를 통해서 인맥을 만들게 하고, 다음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처럼 통상교섭본부장 자리를 장관급으로 격상을 하거나 아니면 짧게라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임명을 해서 체급을 키워서 출전을 시켰더라면 인물 면에서 보이는 압도적인 열세를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WTO 국제정치학에서 대미, 대일, 대중, 대EU 외교의 총체적인 실패였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미국의 지지가 강건이었죠. 그동안 한국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등의 쾌거를 올린 데는 한국의 외교 역량이 출중하다거나 반기문이 국제적 명성을 가져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후에 최근까지 국제기구 수장을 결정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이후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팔러시로 일관을 하니까 미국의 통제력이 예전만 못하게 됐고요. 그 공간을 중국이 메꾸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미동맹에서 이탈해서 중립적이거나 친중, 친북적으로 가면서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초기부터 나서서 기선을 잡는 데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영향을 받는 EU나 남미권 국가, 범서방 국가의 표를 확보하는 데 실패를 하면서 표차가 크게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또한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41개국을 대표하는 인구 2억이 넘는 아프리카의 중국 정도의 위상이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범아프리카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 이미 예전부터 이집트나 남아공과는 다른 순수 아프리카 혈통으로서 아프리카의 범국가적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것입니다.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은 물론이고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를 비롯한 영연방 소속 수십 개의 국가들과도 끈끈한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EU 주력 국가인 프랑스도 아프리카 식민 통치 역사가 있으니까 아프리카와 유대가 좋고요. 독일도 EU에서 경제 대국으로서 통상과 관련해서 아프리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반중 정서가 강한 EU가 문재인을 친중 사회주의자로 보는 시각이 EU의 이탈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초기에 손 놓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EU 27개국이 오콘조의 외할라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남미권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반미 친중을 외치는 오콘조의 외할라를 당연히 지지를 했죠. 일본은 일찌감치 반한 전선에 서가지고 유명희 후보 낙선 운동에 나섰습니다. 문재인이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 왔으니까 자업자득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를 두고 소위 서방 진영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우리 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맹하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지요. 심지어 문재인이 그렇게 추종해왔던 중국도 우리 옆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냉엄한 국제정치 현실입니다. 문재인 외교의 총체적인 실패로 거의 참사에 가깝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성원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